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어쩌면 이게 회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첫걸음일지도 몰라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번아웃 그리고 마음을 좀 제대로 쉬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나 혹시 번아웃인가? 이런 생각 드신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.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나약함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.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사회 구조와도 관련이 있고 또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특히 이제 30대 직장인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들 하고요. 네, 맞아요.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걸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업 관련 증상으로 인정할 정도니까요.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인지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막 끙끙 앓고 힘들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번아웃 신호를 좀 알아차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한테 좀 허락을 내리는 법, 그리고 이제 진짜 회복으로 가는 길은 뭘까?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?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회사 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어제까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다 좀 하찮게 느껴지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?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. 집중력 떨어지고 자꾸 뭘 깜빡깜빡하는 것도 되게 흔한 증상이라고 하죠. 네, 맞아요. 몸도 바로 반응을 하죠.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거나 혹은 자꾸 깬다거나, 그리고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피곤하고, 이런 어떤 극심한 피로감 같은 게 한 2주 이상 계속된다? 그러면 이건 그냥 피곤하다 수준이 아닐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죠. 이게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더라고요.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. 진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막상 딱 쉬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. 네,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. 쉬고 싶은데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럴 때 참 어렵죠.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억지로 가만히 있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약간 몸을 좀 움직여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. 예를 들면 방 청소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냥 살짝 몸을 흔들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요.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. 그래도 괜찮아. 남들이 어떻게 보던 상관없어.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. 이렇게 스스로한테 계속 좀 다독여주는 거예요. 진짜 휴식이라는 게 그냥 활동을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아요. 그걸 외면하지 않고 내가 이래서 지금 힘들구나 하고 알아주는 것. 그게 어떻게 보면 회복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결국 회복의 첫 단추는 내가 지금 번아웃 상태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.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네요. 맞아요. 스스로를 너무 막 몰아붙이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당장 좀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들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에는 좀 의식적으로 업무 관련 정보들이 있잖아요. 기술 블로그를 본다거나 코딩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랑 좀 거리를 두는 디지털 디톡스 같은 거요. 네, 디지털 디톡스 좋죠.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의 효과도 정말 많이 강조되더라고요. 산책이나 조깅, 요가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규칙적인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좀 낮춰주고 기분 좋게 만드는 엔돌핀 분비를 돕는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. 특히 이게 자연 속에서 하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. 왜 파란색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고 초록색은 편안함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창하게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가까운 공원이라도 잠깐 나가서 거닐어 보는 거,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,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숨 쉴 틈을 만드는 것도 진짜 중요해 보여요.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는 꼭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저녁 정도는 아예 아무 약속도 안 잡고 그냥 온전히 나를 위해서 비워두는 거죠. 맞다. 이때 스마트폰은 잠시 좀 멀리 두고요. 그리고 그냥 멍하니 쉬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휴식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휴식마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거.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낮잠을 자든 악기를 연주하든 진짜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이면 뭐든 좋다는 거죠. 네,
그리고 힘든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혼자 다 끌어안고 있지 않는 거.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.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한테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떨 때는 정말 큰 위안이 되잖아요.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고요.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활동, 예를 들면 뭐 음악 감상이나 요리, 독서 같은 그런 취미를 갖거나 아니면 동료나 친구들하고 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대감을 쌓는 거, 이런 것들이 번아웃을 좀 예방하고 또 이겨내는데 든든한 힘이 된다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다면 그걸 조금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해요.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좀 명확히 구분하고 아주 작은 목표라도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충분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. 스스로에게 뭐 작은 선물 같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자존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네. 근데 만약에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극심한 피로감이나 무기력감, 뭐 잠을 계속 못 잔다거나 식욕이 너무 없거나 혹은 너무 과하거나 하는 변화, 그리고 우울한 기분, 이런 게 한 2주 이상 계속된다 이러면 그때는 정말 전문가 상담을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뭐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. 오히려 이걸 방치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뭐 인지행동 치료, CBT 같은 방법들은 좀 힘든 생각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걸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고요. 물론 규칙적인 쉬면이나 건강한 식사,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회복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점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. 뭐 편안하게 호흡하는 법을 연습한다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네, 번아웃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요.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고 다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먼저 자신의 상태를 좀 정확히 점검해보고 뭐 디지털 디톡스를 해본다거나 잠깐이라도 자연 속을 걷는다거나 주변에 나 좀 힘들다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.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어쩌면 이게 회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첫걸음일지도 몰라요. 진정한 휴식이라는 건 때로는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휴식이란 과연 무엇일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건강한 속도를 되찾아가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